안녕하세요. 덕크막당 상담 레시피 최사범입니다. 기토일간, 일간별 상담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토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토일간의 체와 용, 그리고 희용제요라고 해서 그 쓰임이 있기 위한 음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토는 모든 것을 품는, 만물을 품는 토죠. 그래서 개수도 품고, 정화도 품고, 병화도 품고, 임수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나칠 경우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나무가 마르기도 했고, 인간관계에 어지러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왕쇠광약을 통한 육신 해설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과 신약을 어떻게 기토일간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임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토일간, 음일간의 특징이기도 했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겁재였습니다. 무토인 겁재가 있을 때 먼저 성립 조건이 됩니다. 신왕의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바로 겁재, 무토가 있을 경우에 일간이 신왕하게 되는데요. 겁재의 특징은 그러니까 무토가 기토를 보좌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자신의 체를 유지하고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고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인입니다. 기토일간에게 정인인 병화가 있을 경우에 그 땅이 은혜롭고 이렇게 좋은 옥토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기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해서 병화가 정인으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인자함과 현명함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천간에 병화가 아닌 지지에 사화가 있다라는 뜻은 내가 이때는 내가 스스로가 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지지에 있는 이 사화의 의미는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내 주변에 인자하고 현명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약간 겁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여기에는 그 인자함이 나의 실력으로 갖춰주는 것과 그리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기토일간은 신왕의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일간은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되면은 힘들고 어지러지고 이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금입니다. 신금은 식신인 거죠. 그래서 토생금해서 식신이 일간을 설계하게 됩니다. 설계한다는 뜻은 지치다, 외부에 내보내는데 그 실력이 모자라다, 힘들다, 그러니까 지쳐서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음양오행적으로 판단한다면 기토의 신금 식신이라는 뜻은 땅에 자갈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이 수라고 하는 지혜를 잘 이 토 안에 가둬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금 자갈밭이니까 이 토가 물을 잘 흡수하고 보유하지 못하겠죠. 물이 쑥 떠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식신, 이 지침은 나의 지혜로움을 유지하지 못했다, 내 실력이 부족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편인입니다. 편인인 정화의 뜻을 얘기하는데 이 정화가 지나치게 될 경우 식신으로 신금이 지나치게 되면 일간이 설기게 돼서 지치게 되는 거고요. 정화인 편인이 기토를 보게 된다면 정화의 뜻은 이 토를 바짝 마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정화를 봤을 때 가뭄이 드는 역할, 그래서 내 능력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 땅이 말랐다는 뜻은 외부의 요구 조건이 너무 힘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과중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건 거죠. 여기에서의 식신은 나의 지혜가 빠져나가서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의미했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화 편인의 뜻은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 내가 주어진 것보다 벅차다. 내 능력에 바뀌다라는 의미를 하니까 과중,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걸 의미를 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음일간의 특징이기도 한데 관살을 보면은 약해지게 되죠. 관살이라는 뜻은 여기에서는 간목과 을목, 즉 목이 많을 경우를 뜻합니다. 기토라는 것은 목이 잘 자라게 하는 토양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목이 많을 경우에는 척박해지겠죠. 그래서 이 뜻은 관살이 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살이 뭔가요? 내가 주어져야 된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뜻합니다. 근데 내가 버티기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소년, 소녀 가장의 책임감처럼 아주 어리고 약하지만 내가 가정을 일궈 나가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 부담감을 갖게 돼서 그런 과중과로라면 여기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혼자 맡아야 되는 책임감과 그거에 따른 지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치는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지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외부의 환경이 모두 너무 힘든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관살이 왕할 경우에는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너무 과분하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재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인데 재성을 뜻하는 의미는 기토일간이니까 수를 말하죠. 정제, 편제 다 말하는데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임수입니다. 수라고 하는 이 재성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영역을 뜻하기도 하는데 기토가 수라는 것을 잘 머금고 있으면은 현명한 지식과 지혜가 되지만 이 임수라는 의미는 얘가 쑥 낮은 큰 물이기 때문에 언덕이 낮은 보가 얕은 이 흙을 휙 하고 넘어가는 마치 홍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정제나 편제나 이 재성이 왕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혹은 무리한 확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쳐서 이 재물을 휙 다 잃어버린다, 부도난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무토가 있어서 이러한 임수를 기토가 어려웠던 이 수의 범람을 무토가 막아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대처일 뿐인 거지 이미 그러한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죠. 내가 갖지 못할 만큼 도전하지 말았어야 된다.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렸다.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과분한 여인이다.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임수를 막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홍수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식신, 신금이 천간에 있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지식이나 지혜를 잘 가주지 못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만약에 지지에 있는 유금일 경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금이 기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차이를 의미를 한다면 지지에 있는 이 유금은 여기가 이제 외부 환경에 비해서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걸 뜻하는데 유금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그거를 꼬집고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정화가 만약에 이제 정화가 있으면 땅이 메마르고 외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중과로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화가 아닌 지지에 오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영향, 저희가 천간에는 환경이나 능력적인 영향이었다면 지지에 작용한 것은 사람의 영향이라는 의미를 지금 여러 번, 한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을 옆에다 둔다. 여기에서는 이게 나쁜 점이죠. 주의해야 될 점. 여기에서는 나의 잘못을 꼬집고 나를 질책하는 사람이 옆에서 콕콕 꼬집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리고 오화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이 오화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뜻했죠. 여기에서는. 근데 나를 힘들게
어렵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관과 지지의 차이를 좋은 면에서도 좋은 사람이, 지혜롭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의 힘을 빼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기토일간 첫 번째, 겁재가 있어야 의지처가 있는 것과 같고 병화가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지지의 사화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사주입니다. 그리고 자월의 기토일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일간이 갖춰야 될 겁재,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지처라든가 협조자, 협력자의 덕이 좀 부족한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인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화로서 인성이 갖춰지면 내 스스로 인자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적 능력을 키워나간다 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아주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여기서 임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무토가 막아주는 역할까지 알아봤었는데 홍수가 났죠. 큰 물, 여기 자수, 신금, 신자진까지 하고 천간에 임수가 투간까지 돼서 아주 큰 물이 넘쳐서 기토를 흘러 넘쳤다. 무리한 투자가 됐다. 무리한 확장이 됐다. 내 욕심보다 더 넘어선 걸 바랬다라는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있었으면 사후 대처라도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약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경자년이 도래했죠. 금생수라고 하는 물살까지 더 크게 작용을 했으니 세게 물이 훅 지나가는 시점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뭐 파산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리스크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다음 달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경금이라는 물이 확 들어와서 이 어려움이 현실에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리스크 계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일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민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음일간은 그 나름대로의 특유의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무례한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유연한 대처법은 내가 약간 좀 어리숙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 혹은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하거나 너무 똑똑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굽힐 줄도 알고 약간 어수룩하게도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토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간 일간을 통해서 상담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 과